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월 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인플레이션 하락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치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2022년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며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 간 균형이 필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시장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골드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등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가던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사이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마저 105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진단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위험 자산인 증시로 옮겨가면서 고지의 상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FOMC 성명서를 통해 가계와 기업에 더 긴축된 금융 및 신용 환경이 경제, 고용, 신용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수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이어 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5.2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현 금리 수준은 15년 내 최고인데요.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하락해야 하며 우리가 이달에 금리를 변경하진 않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이 FOMC 결과 이후 금리와 달러가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매우 멀리 왔고 또 끝에 가까워졌다라면서 예상보다 더 완화적인 발언까지 해줬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중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 날 뵙고 또 오늘 목요일 날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열심히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모든 내용들 함께 철저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만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열려있고 참여가 가능한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오늘 이후에도 시장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교육까지 해주시는 마스터님과 끝까지 함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증시 대부분의 주요 상품들은 빨간불 켜면서 선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과 골드뿐만 아니라 미증시 3대 지수 선물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실시간 상황 나스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1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2% 상승하면서 14,92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1시 57분경에는 14,953.5선을 기록해주면서 이 15,000선을 뚫을 것인가라고 좀 더 기대를 해보게도 만들었었는데요. 이 개장 직전까지 좀 하락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개장 직후에는 이 장대 양봉들이 출현을 해주면서 다시금 이
14,900이 후반대까지 기록해 줄 것인가를 봤는데 22시 40분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그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22시 50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시장 속에서는 이 FOMC 결과를 어떻게 소화할지 또 이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떻게 계속 이 빅테크에 대한 문제까지 이 이슈까지 함께 시장을 반영하고 소화해 나갈지 이 나스닥의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 계속해서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현재 1.4%가량 상승하면서 81.55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2시 12분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그 차트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21시 56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오늘 안에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만들어주고 다져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증가했고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 5일의 상승을 부추길까 싶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5일의 상승을 이끄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봉상으로 5일을 확인해 보더라도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음봉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지금 1.3% 이상의 상승세를 그려주면서 개장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5일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계속 그려나가야 할지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보시죠.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5일과 정반대로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는 상승이지만 차트상으로 분봉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저점 기록해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0.22% 상승하면서 199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2000선을 넘어주는 모습 보였었고 22시 3분까지만 해도 1999.2까지도 기록해 주었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선을 깨뜨리고 내려와서 이 1990선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특히나 지금은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 발행에 있어서 장기물을 줄이고 단기물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골드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 큰 폭의 상승까지는 지금 무리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0.19% 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대응해 줘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유로 같은 경우에는 0.95% 상승하면서 1.066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이고요. 1% 가까운 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프리장에서 보여줬던 그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대 양봉이 개장 전에도 한번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음봉이 출현하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요. 지금은 다시금 저점 만들어주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1%대의 상승폭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모든 상품들 현재 차트와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주요 상품들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기 이전에 새벽에 발표가 되었던 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향성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지 함께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일단은 시장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동결을 해주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스터님만의 해석과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새벽 3시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고요. 네. 30분 있다가 이제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의 어떠한 멘트들, 이걸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은 넥타이 색도 회색 넥타이를 차고 나왔어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또 어떻게 입었는지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회색의 넥타이를 메고 와서 다들 오늘은 좀 비둘기 색이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말을 하겠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파월 의장은 먼저 고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이 매우 좋다. 현재 미국의 어떠한 고용의 기대치는 실업률이 4%예요. 4%인데 지금 전달 같은 경우에도 3.8%로서 어떻게 보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3.8%면 거의
뭐 최대치의 실업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용이 굉장히 좋다 보면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의 압력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필요한 거고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굉장히 심려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고뇌를 한 그런 듯한 어떠한 멘트를 어제 계속해서 연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월 의장 말은 고용이 좀 안 좋아져야 된다. 고용이 좀 안 좋게 4% 이상 실업자가 좀 생기고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금리의 이 고금리 기조는 이 스탠스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스탠스가 계속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고용이 나빠지던가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던가 이 두 가지의 중점을 두겠다라고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은 어제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가 지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대 물가 지수는 2%입니다. 2%인데 아직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 작년 9%까지 올랐었죠. 작년 9%에서 거의 지금 4%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 내려온 이유는 단지 금리 인상,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물가를 그나마 끌어내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연준 파월 입장에서는 아직도 2%까지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내지는 앞으로 금리 인상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의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가 높다. 물가가 높은 건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저소득층이 물가에 어떠한 타격을 입는다. 사실 물가가 높고요. 만약에 금리가 높다. 그러면 금리 높은 건 거의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에 압박을 받아요. 하지만 고물가는 저소득층이 더 타격을 입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좀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머니가 많기 때문에 별 타격을 안 입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말하는 파월의 포인트는 뭐냐면 중산층 내지는 저소득층이 현재 고물가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금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 내지는 좀 더 인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타당성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걸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쉽게 말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로 또 얘기한 게 장기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뭐라고 그랬냐.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음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이 굉장히 높은 이 수준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장기 국채 금리는 원래 미 기준금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어떠한 장기 국채 금리 인상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봤겠죠. 기자회견이니까. 그러면 다음번 12월 14일 다음 달입니다. 12월 14일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동결을 할 거냐 이렇게 또 기자가 또 들이댔어요. 들이대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월 14일이면 당장 내일 고용 발표가 있죠. 내일 금요일 9시 30분에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고용 쪽에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거래하실 때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2월 14일 금리 발표는 11월 달 이번 달에 내일 발표될 일단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 그다음에 또 12월 초에 있을 실업률 비농업 취업자 수 12월 중간에 있을 물가지수 이걸 모두 그러니까 4개의 지표를 모두 분석을 한 이후에 네.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 이틀 동안
연준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12월 14일 날 금리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14일 금리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그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멘트로 이야기를 하면 네. 굉장히 매파적 동결이었거든요. 어제 매파적 동결을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그러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짧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왜 이 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 국내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죠. 이유는 뭐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어떠한 불안감이 이제는 적어도 인상은 안 할 것이다. 동결은 좀 유지가 되더라도 인상은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선으로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S&P 나스닥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좋은 장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려웠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철저하게 맞선님과 함께 공부하기 원하신다면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글로벌 이슈 함께 파악하면서 우리가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누렁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만의 정확한 철저한 분석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주요 상품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관점으로 이어가야 할지 함께 철저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보시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0.95%가량, 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좀 음봉들 나와주면서 이 저점을 새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는 음봉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그 방향성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할까요? 일단 나스닥은 현재로서 매수 쪽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매수로 매수요. 보고 대응을 하는데 자 내일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내일 실업률 발표 직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 내일 유럽장 시작 때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매수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화요일 날 방송 때 뭐라고 그랬냐면 14443을 일봉상 올라탔죠. 그 다음부터는 조정 줄 때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그냥 딱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스닥이 왜 14947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느냐 이유가 있죠. 왜?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은 그냥 내가 막 그은 게 아닙니다.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선인데 이 선은 어떤 선이냐? 전체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 이 하나의 파동, 이 하나의 파동에서 61.8% 선이에요. 61.8% 선이 14947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냐면 상단은 14947 그리고 하단은 14780 이 사이에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거래를 할 때 어떤 종목이 되든 그날 공략을 할 때는 상단, 하단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만 저는 거래를 합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이 위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높게 올라왔는데 매도를 칠 거예요? 아니면 따라붙을 거예요? 추세가 매수인데 매도를 치자니 불안하죠. 그다음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붙자니 여기가 고점일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에는 어떠한 레인지, 그날의 변동폭을 딱 잡아놓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인들 중에 네. 1, 2등이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왜 백전백승을 했습니까? 명랑 보셨죠? 그다음에 한산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량인데
여기에 보시면 영화에서도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싸울 때 내 나와바리로 들어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내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죠. 내 나와바리로 왔었을 때 싸우는 거. 그게 울tur목이지 않습니까?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와바리 안에, 내 레이더망 안에 있었을 때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지지고 볶고 해야지 내가 멘탈이 안 나가는 겁니다. 괜히 나의 나와바리가 아니고 다른 동네, 윗동네나 아랫동네 가봐야 동네에서 그냥 죄 터지거나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는 그날 레인지를 딱 잡아놓고 이 바깥으로 가면 거래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여러분들도 백전백승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 잠깐 비유를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은 상단 14947 하단은 14789 그러니까 14790 상단 14947 이 안에서의 레인지로 보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랬죠. 매수로 오늘은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디테일하게 이제 1시간짜리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 뭐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속에서 매일매일 대응할 때 내가 정할 수 있는 그 레인지를 그어놓고서 이 상단과 하단 안에서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나의 거래와 또 수익률에 직결되면서 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1시간 분까지 함께 보면서 계속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예. 지금 1시간짜리 캔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14757까지는 기다리세요. 14757이라든가 14758 여기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금일 오늘의 피봇자리입니다. 여기가 피봇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거래 안 하면 돼요. 거래를 안 한다. 그것은 뭡니까? 손실도 없죠. 물론 수익도 없겠지만. 근데 여기 와서 맞고 이건 거의 맞고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수익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14757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입을 했는데 음봉으로 14757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는 어떠한 음봉이 나온다. 그럼 조정 시 손절. 그리고 매도는 친다 안 친다? 매도는 오늘 안 친다. 기다렸다가 다시 얘가 위로 다시 밑으로 만약에 깨졌다라고 봤을 때요.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다시 매수.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4757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1시간짜리 캔들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거기까지 가셔도 되고 금액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50이 됐든 100이 됐든 정해가지고 그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되고 지금 1시간 전 이 캔들 1시간 전 캔들의 종가 이 지점까지 끌고 내려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 그 자리가 14758이다. 14758에서는 강력 매수 추천을 하고 14758이 깨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나스닥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남한산성 맞선님과 함께 오늘 나스닥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757에서 14,758포인트 사이에서 매주 전략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 선이 깨질 경우에는 손절하고 과감하게 오늘은 관망 전략 들어가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장 정확하게 방향성 체크해 주시고요. 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우리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고 금방 배울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 양방향 매매까지 가능한 해외 선물 함께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입장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S&P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현재 1.0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양봉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방향성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역시나 좀 매수가 유리할까요? 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과 뭐 S&P는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는데요. 일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지만 네.
화요일 날 이날 네. 종가가 4193 위에서 종가가 끝나면 무조건 그 다음 날 4193에서부터 매수로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죠. 그쵸. 몸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 정확히 찍어주고 상승을 하죠. 이 선도 제가 막 그린 선이 아닙니다. 네. 이 선도 여기 최고점에서 최저점에 여기가 23.6% 선이었어요. 이 자리가. 제가 23.6%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3.6% 올라섰고 지금 현재 4273.5 위에서 또 종가가 끝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점 4310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61.8%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같은 경우에도 4310 여기에서 계속해서 뚫을지 말지 공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매수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용이한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60분짜리로 S&P 같은 경우도 좀 네, 차트 한개 변경 세밀하게 네,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S&P 일단 보시게 되면 S&P 같은 경우에는 4264 이 자리가 굉장히 또 좋은 자리예요. 4264. 4264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니까 오늘의 피봇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4264. 이 4264까지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시게 거래를 할 수 있다. 4264.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안 내려온다. 여기서는 쫓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4264까지 안 온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저점 이 구간 4278 여기에서 매수.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로 한번 들어가시고 내지는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로 진입. 그래서 목표가는 4,30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미국장 시작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에서 쫓아 들어가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조정 국면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P 지금 현재 보면 뭐 계속해서 매수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4310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S&P 입장에서는 4310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내일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중요시하는 건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이 안 좋아져야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내일 만약에 예측치보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추가 상승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의 예측치보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내일 거의 확률적으로 떡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량을 여기서 털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건은 돼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턱대고 따라붙지 말고 좀 조정을 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진입 자리가 지금 막 좀 더 쪼개가지고 단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를 못하겠죠. 아무튼 매수입니다. 매수는. 그렇지만 쫓아 들어가지 말고 약간 내려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방 참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제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는 저는 매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 거기에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뭐 방송 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이렇게 뭐 길게 기다리진 않아요. 좀 짧게 짧은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S&P는 일단 오늘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해봐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자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바운다리 오늘 레인지 S&P 상단은 4310입니다. 431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매도를 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위로도 갈 수가 있는데 워낙 강력한 저항선이니까 4310을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 본들 마음만 쪼리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항상 거래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시장의 방향성 매일매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덕분에 매일같이 수익 랠리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남한산성 맞선님과 함께 시장 정확하게 또 해외 선물까지 정확하게 수익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방송 통해서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재미있고 또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맞선님,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우리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 들어오신다면 더 많이 또 재밌게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좀 어떤 내용들 배워갈 수 있을까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대해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저는 뭐 해외 선물 이 분야에서는 뭐 원래 이 제도권이 됐던 어디에서건 제 별명이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해외 선물을 할 때에 어떠한 저와 같이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퇴직을 다 하셨죠. 퇴직을 하셨고 이제 저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네, 유진자인데 시조새같이. 저와 같이 저한테 어떠한 이걸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청출어람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20년 동안 경험을 했던 걸 여러분들은 단기간 내에 간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독학할 때 뭐 5년 걸릴 걸 저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 6개월이면 다 마스터를 해요. 제가 5년, 6년 걸렸던 걸 여러분들은 1년 안에 모든 걸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 시행착오는 시행착오 중에서 제가 시행을 착오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수한 부분을 가르쳐 줄 리는 없겠죠. 제가 착오를 통해서 얻어낸 좋은 결과물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왕 내가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하고 싶다면 이 시행착오 없이 정확한 전략과 교육 방법을 통해서 수익 매일매일 내가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 20년간의 긴 노하우와 경험 축적해서요. 지금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모든 내용들과 우리 강의까지 함께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전략, 시장의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1.3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일은 오늘 매도로 매도.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에 방송을 하면서 현재 85.58하고 83.49 이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하단인 83.49가 깨지든 위가 뚫리든 85.58이 되겠죠. 그러면 위 어느 방향이 됐든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뚫린 방향으로 일단 오일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하방으로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하락 깃발령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만큼 여기에서 떨어진 폭만큼 여기에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로서는 매도예요. 근데 83.59 이 자리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준다. 일봉상 종가가 양봉으로 83.50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83.50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깨끗하게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때 깨졌죠. 83.250 자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날 터치. 그리고 어제도 여기에서 올라서지를 못하고 여기만 근접해서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얘가 상승해 본들 83.250 이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하방은 80달러가 강력한 또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은 80달러, 상단은 80.5 이 구간에서 오늘 레인지를 잡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80달러
하방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 하락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 일단은 오일은 기다렸다가 매도해요. 그러니까 그날 매도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오면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매도라고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들어가는 포인트 자리가 있어요. 이 포인트 자리는 제가 또 노란 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오일 같은 경우도 좀 60분짜리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 60분짜리로 봤었을 때는 네. 현재 중요한 선이죠. 81.53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오일이 이 자리 밑으로 다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시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돼요. 음봉으로 떨어지면. 근데 아직 음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83달러. 오일 같은 경우에 83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83달러. 여기서는 그냥 올라왔다 매도. 근데 만약에 82.34 이 위로 올라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에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에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82.34에 들어가시면 81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거의 뭐 100틱 정도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82.34 매도, 83 매도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동발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일은 갑자기 느닷없이 또 튀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오일 매도 잡고 거래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스탑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83달러 그다음에 82.34 이 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오늘 가시면 오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5달러 이하에서는 매도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차트만 보고서 이 다양한 이슈들과 글로벌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과 그 매수 진입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남한산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매일 정확하게 시황 체크해 가면서 그날의 방향성,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야 할지 매도로 진입해야 할지 또 그 안에서도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까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해외 선물해 왔지만 나의 실수와 손실이 깊었다. 또 내가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에 있는 QR코드 꼭 들어오셔서 이 긴 세월의 노하우까지 받아볼 수 있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함께 보시죠. 네, 골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상단 2020 그리고 하단 1981 여기 박스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981달러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건데 골드는 여러분들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현재 S&P 나스닥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는 아무래도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골드는 오늘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매도로 보더라도 하방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981 상단은 2020년 외우기 쉽죠? 네. 1981년도부터 2020년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81 위에는 2020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매도다. 매도고 매도는 제한적이다. 하단은 1981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1시간짜리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좀 타이트하게 이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2020과
1981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골드는 1998에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셔도 돼요. 1998 이 자리죠. 오늘 지금 1998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은 1987입니다. 다시 한번 골드가 1997까지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면 1993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 한 통만만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돼요. 1997에서 1993이면 거의 뭐 한 50틱 정도 되겠네요. 50틱 정도 수익을 목표로 골드는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1997에 만약에 진입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로 양봉이 됐다. 그러면 손절.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2002 여기에서 다시 매도. 그래서 목표가는 1993 이 전략 유효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98에서 매도. 그리고 2002.5에서 매도. 이 두 군데에서 매도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1993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나는 좀 단타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차트로 봤었을 때는 1993도 괜찮아요. 근데 1993.2 정확하게 1993.2에 매도를 들어가시는데 1시간 캔들 기준으로 1993.2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시고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 그다음에 2002.5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골드는 오늘 계속해서 매도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매도로만 대응. 그다음에 S&P, 나스닥은 내려왔을 때 저가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이 또 제가 구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11월 2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매달 1일은 여러분들 투자하신 자금을 리셋을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하신다 이러면 만약에 저번 달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했는데 내가 3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700이다. 그러면 11월 1일 날 잃은 300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거래하는 금액은 픽스를 시켜놓고 쭉 가셔야 돼요. 적어도 1년 동안. 만약에 내가 300을 벌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래를 했는데 300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은 다른 통장으로 빼가지고 놓는 거예요. 빼가지고 놓고 2천만 원 가지고 다시 11월 1일부터 다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만약에 잃은 상태에서 1,700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면 본전이라도 빨리 채워야겠다라는 이러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데 굉장히 멘탈 부분에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원래 내가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한 2,400이 됐어요. 2,400 갖고 거래하면 나는 400 정도 잃어도 나는 본전이야. 이런 생각에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내가 돈이 잃었다. 그러면 1일 날 채워놓고 만약에 내가 벌었다. 그러면 번 만큼을 빼가지고 다른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 내가 잃었어요. 그러면 빼놓은 돈에서 다시 채워놓고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외국계 은행에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을 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딜러다. 그러면 이 딜러는 1년 내내 매달 10억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 10억짜리 딜러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통계를 내서 내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벌었다. 그러면 12억 딜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매년 자기의 어떤 투자금을 키워가는 것이지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HTS 안에 있는 자금은 그냥 게임머니밖에 불과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투자로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지 이걸 투자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게임머니다, 사이버머니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돈에 어떠한 종이,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진짜 주차비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거래할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거의 뭐 7,000원, 8,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거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러한
충원 아닌 충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실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내 초기 자금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 2천이면 2천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한 1년만 해보십시오. 1년 후에 여러분들 1,000만 원이 벌었지 않습니까? 뭐 2천만 원 딜러에서 3천만 원짜리 딜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한 계약서일 거 두 계약으로만 계속 계약수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좀 풍요롭다고 해서 계약수 많이 쓰고 뭐 돈을 많이 잃어갖고 후달린다고 해서 계약수를 적게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수도 일정하게 1년 동안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금도 늘어나고 계약수도 좀 늘리고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3년 차 되면 이제 처음에 2천만 원짜리 딜러가 3년 차 되면 5천만 원짜리 딜러가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5천만 원짜리 트레이더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해도 되죠. 왜? 3년의 시간을 또 거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한 달에 10%만 벌어도 500, 20%만 벌어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가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5천만 원짜리 이 여러분들 트레이더는 이제 얼마짜리가 되냐?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자본이 1억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이제 한 달에 똑같은 이제 계약수에서 이제 조금씩 배수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이 또 마치 11월 2일이고 만약에 11월 1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서 딱 11월 1일 매달 1일은 자금을 딱 픽스를 시켜놓은 금액에서 나머지는 빼버려요. 만약에 뭐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잃는 경우는 그만큼 채워 넣고 그래서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계약수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셔야만이 앞으로 발전이 있어. 이런 부분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거예요. 네. 왜? 저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또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에 또 제가 있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뭐 거래할 때도 어디 넘어가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렇게 제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 말씀 듣고 따라만 주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더해서 중요한 상품들에 대한 전략과 방향까지 정확하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이후로도 정확한 방향성과 강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핵심 전략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략입니다. 14,757에서 14,758포인트 선에서 지지 확인 후 매수하라고 하셨고요. 내일 유럽 시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전략 주셨습니다. 4,264에서 4,278포인트 도달 시에 매수하라고 하셨고요. 4,300포인트에서는 익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실업률이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전략 주셨는데요. 83.5달러 이하에서는 매도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8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중동 전쟁 이슈 완화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라고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핵심 전략 함께 요약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